안녕하세요. 쉬운 기하벡터 수능 길잡이의 임희영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5강이고요. 우리가 저번에 이제 2차 곡선에서 안 풀었던 문제들 풀고 드디어 이제 평면 곡선의 접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뒤에 있는 개념까지 좀 잘 정리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유하게 보이죠? 착해 보이죠? 그런데요, 제가 굉장히 독해요. 선생님 별로 안 독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제 일화를 하나 좀 전해드릴게요. 제가 2009년도에 여기 EBS에서 강의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EBS에 합격하기 위해서 저도 EBS 강의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준비를 했냐면요. 다른 거는 그래도 다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가장 약점이 판서를 못하는 거였어요. 글씨를 못 썼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연습장에다가 이제 글씨를 쓰면 사람들이 보고 글씨가 왜 이렇게 못 쓰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글씨를 못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칠판 글씨를 못 썼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했냐면요. 제 방에다가 칠판을 하나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중고 칠판을 사서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핸드폰을 두고 연습하고 글씨가 잘 써질 때까지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했더니 글씨가 잘 써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부모님이, 어머님, 아버지가 너는 왜 집에다 칠판을 놓고 글씨를 쓰냐. 막 먼지가 장난 아니었어요, 집안에. 그래도 제가 그냥 고집 부렸습니다. 저 하겠습니다. 글씨를 한번 잘 써보고 그 다음에 EBS에 꼭 합격하기 위해서 연습을 할 테니까 조금은 양해해 주세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합격하고 나니까 엄마가 어이구 잘했다. 그래 너가 그렇게 이제 독하게 하더니 되는구나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이과 수학은요. 굉장히 독해야 돼요. 웃으면서 제가 얘기를 하지만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독하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쟤 이상하지 않아? 쟤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을 후원해 줄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이과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 또 새로운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정말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문제 별표예요. 자, 원하고 타원화의 관계를 많이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입니다. 자, 보세요. 먼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타원이 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두 초점을 지름으로 하고 있는 원이 있습니다. 둘 다 뭐예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원과 타원과 대칭이죠. 다. 그리고 타원과 만나는 한 점을 P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P, F', P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자, 원을 한번 그려보실까요? 그 다음에 지름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여러분들이 수직이라는 거, 90도라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뭔가 이용하겠구나. 그리고 초점을 지나고 있네요. 초점을 지나면 뭐가 중요해요? 정의가 중요하죠. 이런 개념과 타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 끝점이니까 여기는 수직이죠. 좋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제가 이렇게 쓸게요. L이라고 놓을게요. 여기의 길이 L. 자, 여기의 길이가 L이에요. 여기의 길이를요. 표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M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식이 뭐가 나와요? L 플러스 M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합.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거리의 합. 장축의 길이. 25분의 X제곱. 제가 여기 써드릴게요. 25분의 X제곱. 9분의 Y제곱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리합은 얼마가 됩니까? 5의 제곱이니까 바로 10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히 보이죠?
바로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은 여기의 제곱이다.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자, 여기의 길이는요. 얼마일까요? 초점이랑 관련돼 있어요. 초점은 우리가 루트 25에서 마이너스 9를 뺀 요 값과 관련이 있고요. 이건 얼마예요? 바로 4니까 여기의 값이 바로 4,0, 여기의 값이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했죠. 따라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L제곱에 플러스 M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의 제곱이 돼요? 8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자, 이건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M이니까 L 곱하기 M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L 곱하기 M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공식? 곱셈 공식. L 플러스 M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L 곱하기 M은 64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L 플러스 M이 얼마라 그랬어요? 10이라고 했으므로 이게 10입니다. 그럼 10의 제곱은 100이 되고요.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2배의 L 곱하기 M이라고 하는 것은 자, 넘어가면 얼마예요? 36, 마이너스 36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얼마예요? 바로 18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18 집어넣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18 정답은 9가 되고요. 여러분들 정답은 우리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많이 어렵진 않아요. 뭔가 하나의 발상만 하면 돼요. 바로 원주각. 지름에 대한 원주각. 원에서 수직이다. 그리고 타원의 초점과 관련돼 있으면 거리 합이 장축의 길이랑 동일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완벽한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준비한 문제가 여러분들이 1일 테스트 2강의 10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요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4점짜리였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우리가 배운 개념만 가지고 풀 수 있다. 아주 간단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Y축에 있는 점이 있어요. A가. A가 제가 A를 0,A라고 써드리겠습니다. 두 초점 F랑 F'을 초점으로 하고 있는 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원이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빼기 FP의 최소값 AP 빼기 FP 빼기의 최소값이 1일 때 A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초점을 지나고 있어요. 자, 초점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이 AF의 길이에서 마이너스 AP의 길이구나. A의 P의 길이에서 마이너스 F P의 길이죠. P의 길이를 뺀 것의 최소값이 1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이용했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초점과 관련돼 있으면 뭐가 중요하다? 정의가 중요해요. 정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별표 땡땡땡땡. 그럼 어떻게 이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어주면 되죠. 이게 바로 보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어진 조건은 어떤 게 있어요? P, F 플러스 PF의 프라임은 거리합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10이라는 거 충분히 확인이 됐죠.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리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FP가 여기 있네요. FP. 다시 말하면 얘는요 A의 P의 길이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가로 열고 FP의 길이는 10 PF 프라임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이용한 거예요. 우리가 표현한 겁니다. 뭔가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AP의 길이 그 다음에 플러스 PF의 프라임의 길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최소값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바로 1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보세요. AP, PF 프라임, AP, P 프라임.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AP, PF 프라임. 이 점이요. 여기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 점이 여기 쓰면, P가 여기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AP, PF 프라임이 가장 작으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일직선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뭐가? 거리가 바로 가장 짧게 되는 거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를 제가 A로 잡고요. 여기의 길이는 어떻게 잡을까요? 여기 길이가 아니고 이 점은 어떻게 잡을까요? 초점의 길이가 나왔네요. 바로 마이너스 4,0이죠. 왜? 25에서 9를 뺀 다음에 루트로 씌우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가 바로 최소값이 돼버리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요 값이 최소값이 어떻게 된다? 바로 0,a니까 4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 요 값이 바로 마이너스 10이 바로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 정리하면요. 바로 루트 16의 플러스 a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11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따라서 정리하면 양변 제곱하면 a 제곱 플러스 10은 바로 121이 되고요. 16이네요. 어이구 제가 16입니다. 그렇죠? 글씨가 여러분들이 조금 안 보일 수 있습니다. 16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a 제곱은 여러분들이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105라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굉장히 쉽네요. 이게 4점짜리예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예, 좋습니다. 뭐가 중요하다? 바로 정의가 중요하고 나머지들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용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105라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멋있는 문제를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4번 문제입니다. 쌍곡선이랑 관련이 있어요. 이제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요. 쌍곡선은 뭐랑 관련이 있어요? 점근선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점근선을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도 해보시고 점근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해보시고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점근선이랑 관련은 없네요. 그냥 둘레의 길이. 그냥 그래도 우리 선생님은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점근선과 관련이 있든 없든 점근선을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 점근선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3, 4.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y는 3분의 4x. 나머지 하나도 y는 마이너스 3분의 4x가 바로 점근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 쌍곡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그림 잘 그리죠, 선생님. 정확하게 그립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가 얼마예요? 3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주축의 길이는 얼마? 6. 그 다음에 거리의 차도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사분면 위에 점 하나 잡으세요. 여러분들 부담 없이 잡으세요. P라는 점 잡고 두 초점을 여기를 F, 여기를 F 프라임 이렇게 잡으세요. 자, 그리고 PF, F 프라임. 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초점을 제가 점을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자, 초점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이 9하고 16이니까 더하니까 25니까 여기는 초점이 5,0이네요. 3,0은 아니고요. 5,0.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5,0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연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또 L로 놓을게요. 여기를 M으로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정의 L-N 초점과 관련이 있으니까 L에서 M을 빼버리면 바로 그게 얼마가 된다. 6이라는 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고 자, 둘레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L 플러스 M 플러스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레 얼마예요? 10까지 더해주면 그게 바로 28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지고 푸는 건데 선생님 벌써 문자가 두 개인데 식도 두 개니까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두 개를 더해도 되고요. 빼도 되는데 뭐 더해보겠습니다. 더하면 여기는 2L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0이 되고요. 여기는 3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24가 되고요. 자, L은 얼마가 나와요? L은 12가 나오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따라서 L이 10이면 M은 얼마다? 6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이 되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PF의 길이니까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상당히 쉽게 여러분들이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바로 6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지에서는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짜잔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점근선과 관련이 있네요. 이 문제가 아까 제가 점근선과 관련이 4번은 없었는데 이건 점근선 관련이 있네요. 자, 그래프를 그려봐도 되고요. 바로 해도 됩니다, 사실은. 하지만 우리는 삼곡선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또 그려볼게요. X축, Y축 이렇게 그려보시고요. 뭐 점근선이 있네. 2분의 1x 좋습니다. 2분의 1x. Y는 2분의 1x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가 돼요? 이렇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쌍곡선 이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제가 그림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초점의 좌표가 루트 5,0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5,0이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 구래요? 뭘 구하랬습니까? 주축의 길이. 주축의 길이는 뭐랑 똑같아요? 거리의 차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쌍곡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인데 이거는 초점이 x축 선상에 있으니까 우리가 1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구해낼 수 있는데 우리가 a, b를 양수라고 하면 점근선이 뭐가 돼요? a분의 bx잖아요. a분의 b.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게 얼마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까? 2분의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1번식이 되는 거예요. b만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정확하게 a, b 값을 지금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공식, 초점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이 뭐가 된다? 바로 5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우리가 초점의 좌표가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얘하고 얘를 이제 뭐 해야 돼요?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풀어버리면 b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2b네요. 2b가 a가 되는 거예요. a는 2b. 그럼 여기다 2b를 a 대신에 집어넣어주면 4b제곱에 플러스 b제곱이 바로 5가 되고요. b의 제곱은 1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랑 관련이 있는데 a는 얼마가 될까요? 자, b의 제곱이 1이니까 a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a의 제곱은 4가 되는데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a는 2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축의 길이 물어봤어요. 2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배 해줘야죠. 예, 좋습니다. 4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풀이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개념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그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5번도 제가 아주 깔끔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짜잔 마지막 문제입니다. 2차 곡선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점근선과 관련이 있는 문제로서 제가 일부러 이 문제를 해준 이유가 저번에 점근선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될까? 평가원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쌍곡선의 방정식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이 쌍곡선의 두 초점이 이렇게 있다. 그걸 각각 F랑 F'이라고 하자. 이 쌍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 바로 Px, Y에 대해서 F'P 위에 있는 점 Q가 FP는 PQ를 만족할 때
Q가 나타내는 도형 전체 길이. 모의고사 문제예요. 평가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게요. 또 X축. 자, 멋있게 그릴게요. Y축. 자, 쌍곡선의 반경식 9분의 X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3분의 Y제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1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자, 점근선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점근선 같이 해볼게요. Y는 자 3분의 루트 3의 X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근선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점근선 짜잔 짜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대로 쌍곡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초점을 찍어요. F. 이미 나왔네요. 2 루트 3,0이라고 나와버리네요. 아주 친절하게 나왔네요. 그리고 이 점은 F 프라임 마이너스 2 루트 3,0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X가 양수인 점 P가 X, Y라고 하는 이런 점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연결합니다. FP의 길이와 제가 색깔을 이걸로 사용. P의 길이요. 그 다음에 뭐가 같냐면요. 중요한 건 Q가 나타내는 자체인데 F 프라임 P 위에 존재한대요. 이 위에 Q가 존재하는데 중요한 거는 PF의 길이와 바로 PQ의 길이가 같다라는 내용이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여기의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동일하구나. 여기의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동일하구나. 이렇게 동일하구나.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항상 일정하겠죠. 왜? 우리가 이것 빼기 이것이 일정하죠. 근데 이것 빼기 이것은 똑같죠? 이것 빼기 이거와 동일하네요. 다시 이것 빼기 이거는 이것 빼기 이거와 동일하죠. 다시 이것 빼기 이거는 이것 빼기 이거랑 동일하죠. 예, 같은 거리니까 Q는 이 위에 존재하고요.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누구와 동일합니까? 거리의 차, 주축의 길이랑 일치하죠. 주축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6이죠. 항상 6을 만족한다. F'에서 Q까지의 길이 6. 6을 만족한다 이런 얘기. 그런데 선생님, 그럼 6이면 원을 그립니까? 자, 물론 얘를 가지고 원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얘를 중심으로 하고 거리가 항상 6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얘기했죠. X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가 어떻게까지밖에 갈 수 없다. 점근선의 기울기까지. 다시 말하면 이건 선생님이 점근선을 활용해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게 여기까지 움직이고 여기까지 움직입니다. 사실은 여기는요 구멍이 뻥 뚫리게 여기까지 못 오지만 여기 전까지는 가죠. X가 계속 커집니다. 왜? 어차피 기울기가 작아지면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점근선과 평행할 때까지 간다. 제가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다시 말하면 Q의 자치는 자 여기가 바로 Q의 자치예요.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여기에 길이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부채꼴이네요. 반지름은 6이네요. 그럼 이 각만 구하면 되는데 각은요 여러분들 3분의 루트 3이면 여러분들 어떤 관계가 성립합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루트 3이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3분의 2대 1대로 이런 기억납니까? 이거 9 플러스 3 2 루트 3 2대 1대 루트 3 여기 몇 도예요? 여러분들 6분의 파이죠. 맞습니까? 잘 보입니까? 제가 또 써드릴까요? 6분의 파이 다시 말하면 여기가 6분의 파이므로 여기는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따라서 R 곱하기 세타 3분의 파이가 되고 정답은 몇 파이까지? 바로 2파이까지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주관식으로 해도 되고 객관식으로 정답은 바로 2파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강조했던 점근선의 활용 어디까지 올라간다? 평행선까지. 평행선은 될 수 없지만 평행선보다 작을 때까지는 무조건 이 2차 곡선, 우리가 쌍곡선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쌍곡선이라고 하는 건요, 난이도가 있는 게 점근선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접선 문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접선이 있냐 없냐도 가지고 쌍곡선이 또 점근선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은 나중에 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일단은 2차 곡선에서 정의와 접선에서 우리가 점근선, 정의와 점근선을 가지고 쌍곡선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아쉽지만 정말 아쉽죠. 우리 새로운 단원 여러분들 교재 들어가시면요, 평면곡선의 접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교재 몇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냐면요, 14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내용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요 여러분들 처음으로 뭐가 나오냐면요, 자,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이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음함수의 미분법은 이과에서만 배우는 미분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미분과 적분에서 여러분들 미적분 2에서 미분 파트에 여러분들 혹시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공부했을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요, 미적분 파트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하 벡터라고 하는 파트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꼭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왜 나오냐라고 하면요, 그전에는 2차 곡선을요, 2차 곡선을 배우고 나서 접선이랑 같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평면 곡선 따로 3개를 배우죠. 지금 포물선, 타원, 쌍곡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평면 곡선에 대한 접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구나, 이걸 먼저 이해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부분이 여러분들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필기 준비하시고 바로 들어가십니다. 알겠죠? 자, 봅니다. 음함수 미분법인데요. 먼저 여러분들 음함수가 뭐냐? 말부터 어려워요, 음함수.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과에서는요, 이제 함수를 구별할 때 양함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음함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둘의 차이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표현상의 차이가 있어요. 표현상. 그럼 어떤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자, 양함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y는 fx 꼴로 표현을 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음함수라고 하는 것은요, f의 x, y는 0꼴로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y는 2x-3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양함수 표현이에요. 음함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얘를 음함수 표현으로 하면 2x-y의 -3은 0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한쪽을 다 몰아넣은 거예요, 일단. 그리고 나머지는 0 쓴 거고요. 얘는 y를 x에 대해서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상의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면 2차 곡선 같은 경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2차 곡선 우리가 보면요, 복잡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y제곱은 4px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이런 거 배웠잖아요. 얘를요, y를 fx 형태로 표현해 놓지 않죠. 또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xy 플러스 x제곱 막 쓰겠습니다. y 세제곱은 0 이런 거. 얘를요, y를 x로 표현하기가 여러분들 껄끄럽죠. 이런 방정식 때문에 우리가 음함수 표현과 양함수 표현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양함수, 음함수는 표현상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구나. 우리가 그전에 직선에서도 뭐 이건 이런 형태는 일반형, 뭐 표준형 이런 식으로 배웠을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상의 차이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음함수하고 양함수가 또 뭐가 중요하냐면요, 미분법이 중요해요. 미분할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요. y를 x로 표현하지 않죠. 그냥 이대로 놓죠. 얘를 좀 미분하고 싶어요. 근데 미분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한번 보세요. y는요.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을 미분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2라는 거 배웠어요. 이건 미적분 원에서도 배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만약에요. 2x 플러스 3의 제곱을 미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 선생님 까먹었어요. 미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미분한 겁니다. 미분하고 2x 플러스 3 미분하고 뭐예요? 안에 걸 한 번 더 미분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합성함수 미분법이라고 부르죠. 전체 미분, 안에 거 미분. 안에 걸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미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합성함수 미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십니다. 우리가 얘를요. 미분하고 싶어요.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얘는요. 미분하면 2x가 되는 거 잘했습니다. 플러스. 얘가 문제예요. 얘는요. 2y일까요? 자, 전체적으로 한 번을 미분하는데요. y도 어차피 x에 대한 관계 있는 식이죠. x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더 뭐 해야 됩니까? 미분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 전체적으로 미분하고 한 번 더 y도 x에 대한 관계식이죠.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예요. x가 아니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나머지 상수를 미분하면 0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분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미분법이다?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자, 이 수학적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뭘 의미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미분에서 엄청 배웠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dy, dx라고 하는 것이 자, 한번 얘는 어떻게 돼요? 등호 쓰고요. 이거 넘어가세요. 마이너스 2x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2y가 되죠. 지워지죠. 뭐가 돼요? 마이너스 y분의 x가 되는데 이게 접선의 기울기예요. 선생님,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이런 얘기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으면요. 여기 y축이 있어요. 쉽게 보세요. 계속 연결시켜 보세요. 자,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요 원의 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한 점을 그대로 뭘 그리세요? 접선을 그리세요. 그리고 이 점을 x1, y1이라고 놓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한 이 y분의 x에다가 부호를 바꾼 요게 접선의 기울기예요. 어느 점에서의 이 점이라면 내가 여기다 뭐만 집어넣으면 y1, x1 집어넣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 또 질문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전에 어떻게 구했죠? 예, 이렇게 구했어요. 원이 중심, 1학년 때 이런 거 배웠어요. 중심이 있습니다. 연결시켜요. 여긴 뭐예요? 접선이기 때문에 수직이죠. 여기의 기울기는 뭐였습니까? 기울기는 x1분의 y1이었죠. 근데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가 뭐였어요? 수직이죠. 와우. 그래서 x1분의 y1 곱하기 칸 그리고 나서 이게 마이너스 1이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y1분의 x1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미분을 통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에서만 이게 해당되는 거고요. 이제는 모든 2차 곡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내는 연습. 또한 확장해서 평면 곡선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이 해버릴게요. 선생님, 접선의 방정식은 또 어떻게 구하나요? 같이 해버릴게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걸 따로따로 해버리면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하니까. 자, 이제는 다시 그릴게요. 천천히. x축이 있고요.
없습니다. y축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원을 그려볼게요. 자, 원이 익숙하죠. 이제는 포물선도 해야 되고 타원도 해야 되고 쌍곡선도 해야 됩니다. 자,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은요. r제곱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점을 제가 x1하고 y1이라고 놓으면요. 이제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연습하면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다시 해보세요. 2x 플러스 2y에다가 dy dx가 되고요. 이거는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쓰기도 할 거예요. y 프라임이라고. 그리고 여기는 0이라고 쓰. 그래서 우리가 구한 dy dx는 바로 마이너스 y분의 x가 되고요. 근데 어떤 점의 선이니까 물어봐야 되죠. 우리 어떤 점이에요? x1, y1이니까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기울기 나왔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점 나왔죠. 그랬더니 우리가 1학년 때 정말 많이 했던 직선의 방정식 y1분의 x1 x 빼기 x1 플러스 y1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접선이죠. 정리해보니까 y1을 양변에 곱합니다. y1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1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x1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x1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y1 곱하니까 플러스 y1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요. 요 식인데요. 잘 보세요. 또 항상 기억해야 될 게요.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x1, y1은요. 이 위에 있어요. 그 위에 있기 때문에 x1의 제곱, y1의 제곱을 더하면 뭐예요? r제곱이죠. 따라서 이걸 항상 이용합니다. 문제 풀 때 다시 보시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r제곱이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증명을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라는 이러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1학년 때 배웠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1학년 때는요. 원에서 수직을 이용했는데 이제는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하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그 점이 있으니까 그 점과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올 때마다 다 일일이 미분하고 뭐하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들으면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차 곡선,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2차 곡선에서 이런 것들이 뭔가 좀 흐름이 좀 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근데 이 증명 방법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뭐를 정리하셔야 되냐면요. 자, 거기다 잘 들으세요. 자, 그 별표 쳐놓으시고요. 별표 3개를 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 부분은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 부분은요. 자, 접점이 주어졌어요. 접점을 x1, y1이라고 놓으면요. 항상 여러분들이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아까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너무 계산이 오래 걸려요. 근데 증명 방법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서술형에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신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증명을 해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x의 제곱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바로 x1, x로 바꿔주시면 돼요. y 제곱은요. y1, y. 이거를 1학년 때 어렴풋이 배운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x는 2분의 x 플러스 x1으로 바꾸면 돼요. y는 2분의
y 플러스 y1으로 바꿔주시면 요게 바로 우리가 자 이거 같이 세트로 세트 여기까지 세트예요. 요거 반복하세요. 요 부분이 바로 접점이 주어졌을 때 2차 곡선에서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구나. 바꿔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보세요. y제곱은 4px가 있으면요. 접점이 주어집니다. x1하고 y1하고 접점이 주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하면 y제곱은 y1, y 4p에 x는 2분의 x 플러스 x1으로 써버리면 x1, y1에서의 접선이 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제가 좀 이따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음함수 미분법에서 우리가 2차 곡선, 우리 고등학교적인 2차 곡선은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객관식 문제나 조금 더 빨리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쉽게 풀어낼 수 있고요. 증명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음함수 미분법의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2차 곡선에서만 사용하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교재를 보세요. 교재를 보시면요. 뒤에 가서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예제 1번부터 일단 하나씩 설명하면서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첫 번째 문제. 이거 넘겨버렸네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음함수 x세제곱 플러스 3y세제곱은 4에서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 이제 미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미분하려면 x세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x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3y세제곱은 전체 미분해요. 전체 9y의 제곱이 되고 y는 x가 아니죠. x에 대한 관계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dy dx로 써주시고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 dy dx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9y 제곱이 되는 거예요. 왜요? 넘어가고 나눠준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3 지워지니까 3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3y의 제곱분의 x 제곱이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점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x 세제곱 플러스 3y 세제곱은 4. 우리가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관심 갖지는 마세요. 그냥 평면 곡선입니다. 또 어떤 학생들 선생님 그래프 그려주세요. 막 이러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x는 1이에요. 1에 플러스 3y 세제곱은 4. 그러면 y 세제곱은요 얼마가 돼요? 1이 되고요. y는 우리가 실수해서 1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됐어요? 그럼 y가 1이고 x도 1이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음함수에서의 미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dy dx를 구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신에서는 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신기하죠? 평면곡선의 접선을 내가 구할 수 있구나. 참 신기합니다. 그죠? 처음 배우면요 정말 신기해요.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는데 접선이 구해져요. 야, 접선의 기울기가 구해져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공부하세요. 근데 그래프 잘 못 그리겠으면 점도 찍어보시고 접선은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겠는데 접선이 구해진다는 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평면곡선의 접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음함수에서 dy dx를 구하세요. 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자, 3x 제곱이 되고요. 이것도 뭐 좀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뭐 x하고 y가 변수 두 개가 곱의 미분법을 형태로 우리가 미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가 있고요.
그냥 같이 쓸까요? 마이너스 2 쓰시고 자 미분하면 1이죠. 예, 좋습니다. 가만히 놔두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다가 가만히 놔두고요. 미분하면요. y는 미분하면 1이죠. 근데 y는 x가 아니니까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3y 제곱에다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한 번 더 미분 dy dx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0이 되는 거예요. 네, 잘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구예요? 바로 dy d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y dx 이거 읽을 때도요. dx분의 dy로 읽는 게 아니고요. dy dx 이렇게 읽어야 돼요.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자 정리하면요. dy dx라고 하는 것은 3y 제곱에 마이너스 2x가 되겠네요. 여기는요. 그리고 넘어가면 저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2y부터 쓸게요. 2y 쓰고 마이너스 3x 제곱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자 정리하면 뭐가 돼요? 바로 dy의 dx가 되고 요거 나눠버리겠습니다. 3y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분의 그 다음에 2y에다가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항상 주의해야죠. 얘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3y 제곱분의 정리하겠습니다. 3y 제곱분의 마이너스 3y 제곱 마이너스 2x분의 2y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번도 이제 풀어드렸고요. 마지막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x의 루트 2분의 1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y가 2분의 1제곱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미분법에서 유리수, 지수일 때도 미분법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적분 2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정리하면요. 자, 2분의 1 x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미분하면 y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고 근데 끝나면 안 되죠. y니까 한 번 더 미분한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얘에 대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요거 그냥 바로 들을까요? 요거 어떻게 돼요? 2 루트 x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2 루트 y분의 1에다가 dy dx는 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자, dy dx는 2 루트 x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 루트 y분의 1이 이렇게 있을 거다. 그래서 정리하면 요거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x분의 루트 y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둘 다 0이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이 되면 안 되고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루트 x분의 루트 y가 된다. x랑 y가 둘 다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음함수를 어떻게 미분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음함수 민법을 그래도 마무리를 잘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드디어 또 음함수 민법을 활용하는 방법이랑 또 매개변수 함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로 수고했습니다.